10년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희생만 해온 어머니. 그런데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집안일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어머니. 결국 참지 못한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반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단 한 번도 제 삶을 돌아볼 틈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야 조금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걱정해주고 살뜰히 챙기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예의 바르고 싹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를 집안의 일손처럼 부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간단한 집안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점점 늘어나더니 집안일 전체가 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가족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까지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명절이 되면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 혼자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이대로 살다간 내 남은 인생도 희생만 하다 끝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허리를 펴다 말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 손에 박힌 굳은 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이 있을까?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러 간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어디든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자 결국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더니 이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도대체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집이 엉망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쌓이고 제발 그만 투정 부리고 돌아오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집에서 지내려면 생활비를 내야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저를 집으로 오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고마울 줄 모르는 희생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집은 제 명의였고 운 좋게 시세가 많이 올라 팔면 꽤 재산이 될 겁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히 자기들 것이 될 거라 생각했겠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부동산 왔다 갔는데 갑자기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다 큰 성인이잖니. 이제는 너희도 알아서 살아.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은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하녀 부리듯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다정한 척하며 말을 걸더군요.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못 챙겨드렸어요. 사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집 파는 건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럴 필요 없어. 이미 계약 다 끝냈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똑똑히 봤거든.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죠.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가. 너희도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
며느리와 아들이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알기나 하냐. 그 후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집안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그들에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청소도 설거지도 빨래도 이제는 모두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점차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 불안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한마디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는 혼자서 해볼게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아들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동안 얼마나 제가 모든 것을 떠맡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제 희생이 당연시됐는지를요. 아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할게요. 정말 미안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은근슬쩍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속내를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제가 가진 재산과 집을 모두 며느리와 아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이었죠.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아직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내가 결정한다. 며느리의 눈빛이 일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와서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이 선물 받아주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선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에게 아부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는 거다. 그 순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당연하게 제 희생을 받아들였던 그녀도 이제는 제 단호한 태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살 때가 된 것 같다. 이 집을 팔고 내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며느리의 집을 물려줄 생각도 요구에 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럼 저희가 좋은 거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속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과 물질적 이득을 얻으려는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게 사과하고 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저를 위해 살아왔을지 알게 됐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제가 자신들에게 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동안 얼마나 자주 저를 이용했는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힘들다는 걸 내가 모르겠냐?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그 후 아들은 점차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며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죠?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잘 살겠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아들 며느리의 미래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희생과 고통은 지나간 일이었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이 많이 무겁고 씁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까지 가슴 아픈 결말로 남지 않도록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너무 후순위로 밀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을 잃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